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패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하는 거 어떤 결과물을 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너희들이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옳은 것도 우리는 반대. 이 느낌밖에 없잖아요 지금. 억지를 부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 14선언보다 후퇴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수준이 어땠길래? 원래 그 한국당은 anything but 노무현이잖아요. 원래 철학 기조가 국정 운영의 기조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4.27을 폄훼하려고 드니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갈라치기 논리를 펴는데 이게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간질시키는 아주 저렴한 건데 국민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발악인데 좀 전에 여기 올 때 택시기사분이 그랬어요. 차라리 박근혜가 더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였대? 홍준표 대표 요즘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네. 차라리 박근혜 대표가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했더니 민주당 이중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엑스맨으로서? 엑스맨으로서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계속 하셔야 된다. 저는 아까 좀 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기사분한테 욕할 뻔했어요. 그래요. 저도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분이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 민주당 이중대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지금 팟캐스트에 녹음하러 갔는데 그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내렸는데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반적 정치 의식이 상상을 초월하는.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한 1,200명 정도 돼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을 되게 즐기는데 딱 그것 빼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사 앞에 가면 이상한 천막 치고 한 명 또는 많을 땐 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지나갔다 이렇게 점심때 왔다 갔다 하면 참 짜증나고 그냥 이렇게 참는 마음을 키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전에는 자유한국당 밖에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안에 있는 당사 안에 있는 분들도 수준이 이제 비슷해져서 사실 이제 논할 가치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한국 정치의 어떤 변방 내지는 미화 수준에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 미화 수준으로 가서 뭐 우리가 사실 그 걱정까지 할 필요는 별로 없고요. 오늘 4월 28일 저녁 시간에 나온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7%.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당원분들이시니까. 당원들도 안 찍는 거죠. 자유한국당 당원이 본인들이 주장한 거에 따르면 그동안 300만 명은 될걸요. 그러니까요. 두 분은 정치하시는 현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국회의원 현역이든 아니든. 근데 사람은 상식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간 우리도 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오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최소한 적이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 수고하셨어요라는 말은 덕담 한마디 없이 이자들이 하는 짓거리라고는 말 자체가 틀려먹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 마무리 짓게끔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그 당에서 나오는 정보들이랄까 이런 게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다. 근데요. 내통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불러준 거라면서요. 홍준표 이 사람은 두 분 앞에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한번 해볼게요. X병자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러준 거를 받아 적었다고 된 거를 그걸 봤나 보죠? 도청했나요? 감청했나요? 아니면은 뭐예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대변인이 한 말이 난 재밌었어요. 자유한국당은 동굴에서 나와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라. 동굴도 싫어해요. 이 정도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그냥 보통 평범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PD님. 왜요? 평범한 시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제가 방송으로서 뭔가 네임밸류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고생하셨고 잘했다. 다만 북핵에 관련된 부분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화법을 쓰지를 못하고 다 싫어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수준 낮은 찌질해 보이는 거죠. 찌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는데 전략이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략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아까 병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데 행동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했어요. 못 아니, 들었어요. 사실은 아, 그렇다고 그렇게 보일 정도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그 정신 세계의 축이 냉전 세계인데 그 세계의 축이 바뀌었잖아요. 평화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그 세계에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병의 뜻이 뭐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이나 세계에 적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응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네. 근데 그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3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을 증오하고 통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그 것을 뺏긴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퍼준다라는 논리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편승하는 분들을 대변한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이제 어저께 이제 수업 시간에 남북 정상회담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방송분을 보여주고 초등학생 뭐 자율적으로 이제 하도록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저희가 왜 얼마 전에 아이스하키 팀 공동팀 만들 때 처음에 반대 여론이 높았고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해졌고 그다음에 패럴림픽 그 동계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에 좀 뒤집어졌잖아요. 반대보다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10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대화를 단절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여론과 교육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보면서 저희는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할 건가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정당한 교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교류 협력을 강화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의 문제, 통일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 바로 알기 저희가 한참 때는 북한 바로 알기를 했는데 그것이 종북이다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꽤 힘들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특히 안보 강연이라는 걸 빙자해서 많은 왜곡된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홍준표 대표의 비빌 언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뭐 이제 민주평통도 있고 민화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서 바르게 살기 협회 이런 소위 국가가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는 기관에서 지역 주민과 밀착해서 통일이 왜 돼야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있다 또는 불안함을 시정해서 이것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내용들로 좀 이렇게 치환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여론도 조작된 거고, 그죠?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조작된 거고 뒤집힐 거야. 이렇게 돼서 이번에도 구호보면 이대로 통째로 나라를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한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신이 통째로 이상해진 거죠. 지금 지방선거 슬로건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택시 기사분 얘기를 다시 하면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다. 폐업이다, 폐업.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은 자유한국당이 폐업 신고할 것 아마도, 같다. 그분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시다. 이제 이러고는 했는데 제가 볼 땐 이 마지막 발악인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뭐 안타깝진 않네요. 그죠? 아니 뭐 걱정을 하십니까?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슨 말씀? 범인류적으로 봤을 비교적 때 정상적인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 세력 또는 보수 세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다양성에서 좋다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네. 예,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았는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래서 안 됐다 그러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아주 완전한 수준의 자멸을 할 겁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제 교육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걸 통해서 뭐 국민들이 꼭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와가지고 뭐 이거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하면 저게 영 황당한 경우는 아니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것들이 좀 과했네. 저게 그렇죠. 무슨 완전 엉터리는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도 뭐 예를 들어 택시를 탈 때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들 들어보면 그거 참
대담한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평하는 그런 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념을 떠난 문제고 우리가 마치 촛불 때 이념을 떠나서 야 박근혜는 탄핵해야지 하는 것처럼 남북 관계는 크게 이제는 냉전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가는 거야라는 것이 97% 대통령 지지율에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아직 97%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97%안 됐죠 아직. 그 조사는 월요일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예측하건대 심리적으로는 어제 TV 보신 분들은 97%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리고 나머지 3%는 TV 안 보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택시 타고 와서 제가 잘 가는데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딱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될까? 안 돼. 그래서 금방 바뀔 거야 이러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회의로는 존재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7%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회의로는 이제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면서 변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 현실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이익으로까지 평화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비를 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아 이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고 정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정리를 할 것이고 총선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아마 생각보다 훨씬 큰 대대적인 교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실은 이렇게 평소 같으면 좀 얼굴이 좀 덜 알려졌으면 어머님 혹시 손녀 손주에게도 증오하고 분단된 나라를 계속 살게 하시고 싶으시나냐라고 얘기를 목밑까지 왔다가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대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합의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우리 쪽에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비핵화나 북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틀었던 문제가 뭐 분명히 있는 미국이 것이고요. 사실은 예. 미국이 약속을 그럼요. 뭐 깬 경우도 방해도 두어 많이 번 했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한 우리나라와의 약속 이게 지금 선언문에 나온 건데 그것을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확률은 0%예요. 이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나쁜 쪽이고 항상 거짓말을 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 이거는 차츰 시간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선언 자체가 앞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행한 거죠. 그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어쨌건 자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어제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처구니였습니다. 대변인도 그렇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어처구니라는 게 맷돌 돌리는 손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맷돌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이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로 지금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딱 자기들에 대한 그래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척당 불기 홍준표 어처구니 나경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제 네. 끝나는데 제가 어저께 아까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감동 얘기할 때 오영준 군의 그 고향의 봄을 부를 예. 때 그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부부장이 따라서 이렇게 함께 불렀던 그 장면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새가 날아든다의 클로징할 때 노래를 고향의 봄 오영준 군의 고향의 봄과 알겠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고향의 봄이 또 있어요. 예. 예, 그걸 같이 이렇게 믹싱하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